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지난 17년간 서울의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8,000건이 넘는 당뇨 응급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때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도 보았고 너무 늦게 도착한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는 그 지식 말입니다. 사흘 전 5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강남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저희에게 데려왔을 때 그녀의 혈당은 600이 넘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었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간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한 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거의 6시간 전부터 이상하다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나 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6시간이나 있었는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5가지 특정 경고 신호가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의 몸이 당뇨 위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닙니다. 몇 시간 안의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20년간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이 5가지 신호를 모릅니다. 그들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높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특정 위험 구역에 들어가서 그 상태로 머물면 몸은 12시간도 안 되어 생명을 끝낼 수 있는 화학적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장기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뇌가 부어오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만 해도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아침치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자릭시온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침 3명의 환자 중 거의 모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똑같은 5가지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5가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누군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그중 38명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38개의 가정이 여전히 온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왜 담당 의사가 여러분을 앉혀놓고 이 5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치료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애초에 응급실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뇨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몸이 정확히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림으로써 그 시스템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5가지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 정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침에 혈당이 정상이었다가 저녁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완벽한 검진 결과를 받았던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있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경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5가지 증상은 응급의학에서 우리가 증상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같은 몇 시간 안에 함께 나타날 때 한 가지 특정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 증상들 중 하나만 단독으로 보는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2개를 보는 것은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증상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몇 분에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아니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한국 전역의 응급실에서 17년을 보냈고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저희 문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시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강남의 68세 여성이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남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합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혈당은 600이 넘습니다. 장기들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지만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쓰러지기 8시간 전부터 경고 신호를 느꼈습니다. 꼬박 8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당뇨병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으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함께 나타날 때 골든타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5가지 특정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좁은 시간의 창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단순히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집합의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갈증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당뇨병이 있으시죠? 가끔 목이 마르시죠?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목구멍에 모래가 깔린 것 같은 갈증입니다. 물 한 컵을 다 마셔도 5분 후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입이 마릅니다. 입술이 갈라집니다. 혀가 두껍고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당뇨병 갈증이 아닙니다. 이건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신장이 소변으로 필사적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할 정도로 탈수가 되고 있다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이 극심한 갈증이 2번째 신호인 혼란이나 정신적 안개와 함께 나타나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간단한 것들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리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멍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에 당이 넘쳐나도 적절한 인슐린 기능 없이는 그 당이 뇌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가 공회전하고 있고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신호가 추가됩니다. 빠르고 깊은 호흡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느끼는 숨가쁨이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호흡이 빠르고 깊어지는데 마치 방금 달리기를 마친 것 같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합니다. 몸이 혈액에 축적되는 과도한 산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몇 시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묘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면 명확합니다. 입에서 나는 과일 냄새나 단 냄새입니다. 매니큐어 제거제나 지나치게 익은 사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케톤에서 나오는데 몸이 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할 때 생성되는 독성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입에서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체내 화학 성분이 산성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를 빠르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명적인 묶음을 완성하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심한 복통, 종종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합니다. 이건 가벼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몸을 2배로 구부리게 하는 통증입니다. 평생 겪은 것 중 최악의 복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토할 수 있고 물조차 삼킬 수 없습니다. 이는 혈류에 축적되는 산이 전체 소화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이 식중독이나 위장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려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증상 중 하나만으로는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증상이 몇 시간 내에 함께 나타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로 몸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상태 모두 병원에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치명적인 묶음의 두 번째 중요한 신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가족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인 과도한 갈증을 보고 글쎄, 혈당이 아마 조금 높은 것 같아. 물을 마시고 1시간 후에 확인해 볼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 1시간의 지연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이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나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정신적 안개이며 정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몇 분 내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30초 후 다시 묻습니다. 몇 시예요? 다시 대답합니다. 1분이 지납니다. 몇 시예요? 이건 정상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는 뇌가 적절한 포도당 조절을 받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독성 화학물질 수프에 빠져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를 기억합니다. 딸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어머니가 저녁 내내 물을 마셨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정쯤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었니? 저녁 먹었니? 라고 계속 물으셨어요. 5번이나 먹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아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잊은 것처럼 계속 물으셨어요. 제가 말하는 혼란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동반됩니다. 박 여사는 몇 월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병원 침대에 있으면서 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당은 600을 넘었습니다. 초기 당뇨병성 케톤산증이었습니다. 딸이 이것이 정상적인 혼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응급 혼란이었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이것입니다. 혼란이 과도한 갈증과 함께 나타나면 이제 몸이 위험한 나선에 들어가기까지 약 4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 창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몇 시간입니다. 이 두 증상의 조합은 혈액화학이 이미 심각하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거의 시럽처럼 걸쭉해지고 있습니다. 삼투압 불균형 때문에 뇌 조직이 실제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혈액에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농축된 상태입니다. 뇌세포에서 물을 빼내어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세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이로 인한 혼란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응급 상황의 혼란은 몇 분, 몇 시간 만에 나타납니다. 가족이 저녁 식사 때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다가 자기 전에 저녁을 먹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사성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 부모님, 본인 자신. 심한 갈증을 호소한 후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피곤함이나 노환으로 치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보는 또 다른 실수는 이것입니다.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환자에게 과일 주스나 사탕을 주면서 혈당이 낮은가 보다, 당을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멈추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혼란과 극심한 갈증이 함께 나타나면 거의 항상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뜻이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을 더 주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위기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극심한 갈증과 함께 혼란이 나타나는 순간 혈당 측정기로 즉시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수치가 300 이상이거나 측정기가 없다면 즉시 응급실에 연락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인슐린을 주고 나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을 진짜 응급 상황으로 바꾸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미 설명한 첫 2가지 신호와 함께 이 세 번째 신호가 나타나면 우리가 중요한 시간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응급 신호는 일반적인 숨가쁨과는 다르게 들리고 느껴지는 빠르고 깊은 호흡입니다. 응급의학에서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호흡 패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알아보는 것이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들어가면 혈액이 위험할 정도로 산성이 됩니다.
뇌가 즉시 이 위협을 인식하고 응급 반응을 일으킵니다. 호흡이 갑자기 깊고 힘들고 규칙적으로 변하며 거의 기계적입니다. 마라톤을 막 끝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공황호흡처럼 얕고 빠른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리듬을 가진 깊고 강한 호흡입니다. 그 사람이 긴장을 풀려고 해도 이 호흡 패턴을 멈출 수 없습니다. 3년 전 서울의료원에서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이틀 동안 심한 갈증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심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 딸은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박 씨는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한 두 번째 신호, 정신적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한밤중에 병원으로 가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어머니 침실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은 제게 어머니가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계속해서 끄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묘사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깊고 강한 호흡이었습니다. 그 기계적이고 끊임없는 호흡 패턴이 세 번째 신호였습니다. 딸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즉시 데려왔습니다. 박 씨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혈당은 600이 넘었습니다. 혈액 산도는 심각한 산증을 보였습니다. 완전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상태였습니다. 딸이 아침까지 기다렸다면, 어머니를 그 호흡 패턴을 보이며 밤새 자게 두었다면 박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즉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인슐린 치료와 수액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극심한 갈증, 혼란,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호흡의 조합이 아침에 동네 병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박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호흡 패턴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혈액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는 시스템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자동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긴장을 풀거나 천천히 호흡한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극심한 갈증과 정신변화와 함께 이런 호흡 패턴을 보신다면 진행 중인 응급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환자가 여전히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서 망설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말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심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호흡 단계는 이미 위기의 깊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혼미, 그 다음은 혼수, 그리고 사망입니다. 이 단계들 사이의 시간은 충격적으로 짧을 수 있으며 때로는 불과 몇 시간입니다. 인슐린이나 주스를 주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몸 안의 생화학적 혼란은 병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맥 수액, 신중하게 모니터링되는 인슐린 치료, 그리고 교정을 추적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사실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화학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상하게 숨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깊고 규칙적이며 힘찬 호흡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갈증과 정신 혼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함께 목격했다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의학적 응급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즉각적인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네 번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가족들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며 매 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 및 구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식중독이 아닙니다. 위장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우리가 이미 논의한 다른 세 가지 증상, 즉 과도한 갈증, 혼란, 빠른 호흡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 일반적으로 데시리터당 400mg 이상에 도달하면 신체는 더 이상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속화된 속도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이 과정은 케톤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케톤들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혈액은 약 7.4의 특정 pH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케톤이 축적되면 그 pH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7.3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는 심한 복통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왜 배가 그렇게 아플까요? 산성 혈액이 전체 소화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위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장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췌장에 더 많은 염증이 생깁니다. 환자들은 이 통증을 상복부를 반복적으로 찔리는 것처럼 참을 수 없다고 묘사합니다. 몸을 웅크립니다.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데 이제 수분을 훨씬 더 빨리 잃게 되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불과 4개월 전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날 밤에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자 그는 20분마다 구토를 했습니다. 9시가 되자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마침내 10시 30분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액 pH는 7.12였습니다. 집에서 2시간만 더 있었다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 응급 상황의 잔인한 함정입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와 가족들은 소화기 문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맹장염, 담석, 당뇨병 외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민간요법을 시도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산제를 복용하고 누워서 쉬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사이 케톤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혈액은 계속 더 산성화되며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네 번째 신호를 볼 때에 정확한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심한 복통과 함께 우리가 논의한 다른 3가지 증상 중 2가지, 즉 갈증, 혼란 또는 빠른 호흡이 있다면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집에서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20분 이상 걸리지 않는 한 직접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지 마세요. 구급차를 부를 때 정확히 이렇게 말하세요.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이며 심한 복통,
혼란, 빠른 호흡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의심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응급구조사들이 즉시 긴급성을 이해합니다. 적절한 장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를 준비하도록 응급실에 알릴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신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구토 순환입니다. 환자가 구토할 때마다 더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탈수가 악화됩니다. 혈당이 훨씬 더 높게 농축됩니다. 더 많은 케톤이 형성됩니다. 더 많은 구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치명적인 악순환이 됩니다. 저는 이 악순환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던 환자가 3시간도 안 되어 의식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복통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가립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 음식이나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식이 통증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몸에 포도당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더 많은 지방 분해를 강요하고 더 많은 케톤을 생성하며 산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통증은 실제로 신체 화학이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해졌으며 병원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맥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복통 때문에 이것이 경미한 소화기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속지 마세요. 당뇨병 응급 상황에서 복통은 장기 시스템이 멈추기 시작하기 전 신체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17년을 보낸 후에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5번째 중요한 신호이며 우리가 논의한 다른 4가지 증상과 함께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가 겨우 2-3시간밖에 남지 않은 카운트다운 시계와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한 복통은 단순한 위장 불편함이 아닙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통증이 과도한 갈증, 혼란, 빠른 호흡, 그리고 입에서 나는 과일 냄새와 함께 나타날 때 당신의 몸은 지연되는 매 순간마다 혼수 상태나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는 매우 위험한 대사위기에 진입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언제 절대적으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집에 음식이 가득한데 부엌문이 잠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태운다는 것은 좋게 들리죠. 누구나 지방을 태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을 너무 빨리 태우면 케톤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은 산성 물질이며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혈액에 축적됩니다.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하며 당뇨병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 접촉하는 모든 장기를 자극합니다. 위와 장은 특히 이 산성 축적에 민감합니다. 소화기관의 내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쥐어짜는 듯한, 찌르는 듯한 또는 누군가 내장기관을 비틀고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하는 심한 복통을 만듭니다. 저에게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3살 여성분이었는데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죠. 박 여사님은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구부리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고 복부 전체로 퍼진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박 여사님이 빠르고 깊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숨에서 특징적인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에서 계속 물을 마셨는데도 입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즉시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600이 넘었습니다. 케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 초기 단계였고 그 복통은 위험한 속도로 혈액의 산이 축적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몸의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즉시 입원시키고 정맥 인슐린과 수액을 시작했으며 다음 1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살아나셨지만 따님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때 모시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면 박 여사님은 집에서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증상들의 조합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통만으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갈증만으로는 당뇨병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5가지 증상이 짧은 시간 내에 함께 나타날 때 과도한 갈증, 정신혼란, 빠르고 깊은 호흡, 과일 냄새, 나는 입 냄새, 그리고 이제 이 심한 복통까지 여러분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의학적 응급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실패했습니다. 혈액의 화학 성분이 의식과 생명과 양립할 수 없게 되는 위기 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집에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위 통증 때문에 제산제를 먹습니다. 갈증 때문에 물을 더 마십니다. 혼란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대응입니다. 이 5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각적인 응급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몇 시간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치료에는 통제된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정맥 인슐린,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케톤을 배출하기 위한 정맥 수액, 그리고 위기를 교정하면서 칼륨과 다른 중요한 미네랄이 위험하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병원 장비, 2시간마다 하는 검사실 검사, 그리고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이 사흘 후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의식 없이 도착한 환자들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합병증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보이면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번째, 중요한 신호는 제가 응급실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본 것이며 가족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구토와 결합된 심한 복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한 다른 신호들과 함께 이 2 증상이 나타날 때 다음 60분에서 90분 이내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아닙니다. 좀 쉬고 난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발생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데시리터당 400 또는 500mg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면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포들은 에너지를 갈구하지만 당은 혈류에 갇혀 필요한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비상연료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해하게 들리지만
그 과정은 케톤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 케톤들은 혈액에 빠르게 축적되어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 상태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하며 몇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복통은 위 문제가 아닙니다. 식중독이 아닙니다. 맹장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산성 혈액 환경에 대한 내부 장기의 반응입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복부 중앙에 집중되지만 등이나 옆구리로 퍼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제게 10분에서 15분마다 악화되는 깊고 끊임없는 경련 같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에서 찔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통증은 너무 심해서 많은 환자들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안도감을 찾으려고 태아 자세로 몸을 웅크립니다. 이 통증을 동반하는 구토는 평범한 메스꺼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되는 격렬하고 반복적인 구토입니다. 투명한 액체를 토하고 그 다음 담즙을 토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구역질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이지만 혈류의 케톤은 구토로 배출될 수 없습니다. 구토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매번 가족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구토를 하고 복통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본능은 그것을 장염처럼 치료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휴식과 수분 섭취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강차나 제산제를 주기도 합니다. 누워서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 케톤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액은 45분마다 더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가을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딸이 6개월 후 감사 전화를 주며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화요일 오후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끊임없이 소변을 봤습니다. 수요일 아침 혼란스러워하고 빠른 호흡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상한 과일 같은 이상한 냄새가 입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되자 심한 복통이 트럭에 치인 것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20분마다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심에 먹은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제산제를 주었습니다. 쉬라고 했습니다. 4시간 후 그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응급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의 혈당은 677므비였습니다. 장기 부전이 시작되는 완전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상태였습니다. 90분만 더 늦었다면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조합, 극심한 갈증, 혼란, 빠른 호흡, 과일 냄새 나는 입 냄새, 심한 복통, 그리고 심한 구토. 이것은 별개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합된 응급 상황입니다. 당신의 몸이 대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지연시키는 매 순간마다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는 이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정확하게 보충합니다. 장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가 이미 실패하고 혈액이 너무 산성화된 상태로 너무 늦게 도착하면 우리의 치료로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17년을 보냈으며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공유할 정보는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수년간 일한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은 최고의 의사를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인식하고 즉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응급신호를 경험한다면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가족의 모든 사람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제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했고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함께 나타나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마셔도 만족할 수 없는 극심한 갈증, 혼란스럽거나 명확하게 생각하기 어려움, 빠른 호흡, 마치 5층 계단을 뛰어올랐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입 냄새에서 나는 이상한 과일 냄새, 거의 매니큐어 제거제 같은, 그리고 갑자기 오는 심한 복통. 몇 시간 내에 이러한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가정요법을 시도할 때가 아닙니다. 물을 더 마시고 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작은 시간의 창이 있으며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정확한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한국에서는 109입니다. 병원에 직접 운전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이송 중 구급대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2단계.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십시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가능하다면 가장 최근의 혈당 수치, 마지막으로 무엇을 언제 먹었는지, 증상이 시작된 시간, 가능하면 정확한 시간. 이 정보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치료 속도를 크게 높입니다. 3단계. 사람이 혼란스럽거나 의식을 잃고 있다면 옆으로 눕히십시오. 구토가 발생할 경우 질식을 방지합니다. 함께 있으십시오. 계속 말을 거십시오. 호흡을 모니터링 하십시오. 호흡이 멈추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하십시오. 4단계.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정확히 이 말을 하십시오. 당뇨병 응급 상황 의심. 그런 다음 관찰한 5가지 증상과 시간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이 구체적인 표현은 즉시 올바른 절차를 작동시킵니다. 혈당이 높은 것 같다거나 당뇨병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뇨병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제거되고 치료에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팀은 즉시 혈당을 확인하고 혈액이나 소변에서 케톤을 찾습니다. 이 케톤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위험한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맥주사액을 투여받습니다. 정확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사가 아닌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받습니다. 인슐린 치료가 이러한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칼륨과 같은 전해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조율된 치료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당뇨병 약을 더 복용하여 이 위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절대 가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지는지 보기 위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상이 밤새 호전됩니다. 단순히 배탈이나 스트레스 또는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도착한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제가 매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 환자분이 5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며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혼란 증상과 과일 냄새, 나는 입냄새를 알아챘지만 아버지가 그저 피곤하고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6시간이 이 환자를 관리 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8일간 투병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6시간의 대기, 8일간의 중환자실 치료. 이것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임은 단순히 이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당뇨병은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는 내년 안에 이런 응급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가족은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댓글에 우리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을 하십시오. 이 영상을 저장하십시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다시 보십시오. 5가지 경고 징후를 출력해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게 될 생명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공유하십시오. 최태양 의사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5가지 응급 증상을 적어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급 대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를 돌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지식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